안녕하세요. 이거사 정해주는 채널 박스가남의 까남입니다. 지금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뭘까? 지금은 명백하게도 레트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패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문화적 흐름입니다. 영화,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패션에 관심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얼마 전에 뉴진스가 불러서 화제가 됐던 푸른 산호초는 다들 기억하시겠죠? 일본 공연에서 일본 관객들을 위해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꽤 화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 노래의 감성이 지금에 너무나도 잘 들어맞았기 때문이에요. 시티팝은 누가 들어도 다 향수를 느끼는 게 시티팝의 특징이야. 메시지만 담겨있는 게 아니라 음악적 완성도도 높았기 때문에 촌스럽지 않고 촌스럽지 않지. 음악적 완성도가 높아서 그래. 80년대 일본 문화뿐만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존 메이어 최근 앨범 소브락이라는 앨범을 들어보시면 그 앨범의 재킷부터 형광색으로 이름이 있는 것부터 명백하게도 80년대 문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티팝만 80년대 붐이 돌아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80년대 무드가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정확히 말하자면요, 80년대 무드가 돌아왔었다 라고 해야 돼요. 형광색 옷 유행했죠, 한동안. 6, 7년 됐어요, 그죠? 형광색 컬러는 80년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제가 돌아왔었다 라고 얘기할게요. 6, 7년 흘렀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70년대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레트로가 유행이래 라는 말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든 레트로는 유행했어요. 그런데 그 70년대 문화가 언제 한번 유행했냐면 90년대에 유행했어요. 90년대 우리의 패션은 힙합이었죠. 흔히 엄마들은 똥싼 바지라고 부르던 힙합 바지에 루즈하게 입는 그 90년대 패션은 레트로는 아니고 그냥 90년대 현재의 유행이었죠. 그런데 90년대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70년대 붐이 한 번 왔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지금 이 옷은 루이비통의 이번 시즌이에요. 오버사이즈의 워크웨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볼링 셔츠로 보이기도 하고 커다랗고 기시 크고 이런 셔츠. 이거 언제 무드야? 딱 봐도 70년대 무드잖아. 사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 바지야. 이 바지 나 아니면 누가 입냐? 나 아니면 누가 안 자르고 입냐 싶었어. 나팔 바지가 돌아왔습니다. 영어로는 벨 바텀이라고 부르죠. 나팔 바지는 70년대 문화에선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70년대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이었고요. 나팔 바지를 빼고 70년대를 논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90년대에 살짝 왔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멋쟁이들 사이에 왔었고 2000년대 초중반에도 한 번 왔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다시 돌아옵니다. 나팔 바지를 좋아하고 70년대 문화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아주 기쁜 마음에 나오자마자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옷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70년대 무드를 살렸을 때 어떤 시계를 차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야. 찐으로 70년대 즐기고 싶은 사람들. 저는 70년대를 원래 사랑했어요. 제가 태어났지만 갓난아기여서 그때의 문화를 리얼타임으로 즐길 수는 없었죠. 하지만 나중에 커서 보니까 70년대 음악도 좋아하고 70년대 영화도 좋아하고 70년대 패션도 좋아서 저는 70년대 문화가 그리운 그런 사람입니다. 독일에 가서 그런 70년대 라이프, 70년대 스타일의 자동차, 70년대 스타일의 모터사이클, 70년대 스타일의 옷을 입었을 때 즐길 수 있는 시계를 발견한 거죠. 그 이름하야 글라슈 때 오리지널의 70년대야 이름이. 글라슈 때 오리지널에서 세븐티즈란 모델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리미티드 컬러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 두 가지 컬러. 올해의 컬러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100개 한정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다 팔릴 거고요. 꽂혔으면 망설이지 말라고. 작년 컬러가 얘네들이었거든. 기가 막히지. 지금 이 시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예쁘잖아. 얘네도 70년대 컬러, 얘네도 70년대 컬러입니다. 70년대 컬러인데 지금 마음에 들 70년대 컬러죠. 70년대 무드를 2024년에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이 시계가 까남 피셜, 사진 찍었을 때 제일 사진빨 안 맞는 시계. 왜냐면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예뻤나 했거든. 텔레비전처럼 생긴 요 사각 케이스. 사각 케이스부터가 일단 70년대 분위기죠. 이 컬러는 이름이 스위밍 풀이에요. 얘는 워터멜론이야. 글라슈 때 오리지널은 글라슈 때 본사를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글라슈 때 오리지널의 시계 만드는 철학 그리고 박물관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글라슈 때라는 지역은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워치메이킹 에어리어죠. 스위스제 아니면 거의 다 무시당하는 이 워치메이킹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곳 글라슈 때입니다.
만듦새가 실제로 보면 엄청납니다. 이 사각 케이스라는 게 사실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 멋쟁이들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보통은 기본적인 동그란 시계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그란 시계로 손이 가게 돼 있어요. 보통 시계염이 좀 있는 사람들이 스퀘어 케이스, 사각 케이스를 고르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글라스데 오리지널은 저렴한 시계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막 딱 손이 바로 가는 그런 모델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 만듦새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의 주제 70년대, 저는 이게 아주 기쁩니다. 그러니까 시계라는 게 고급 시계라 그러면 드레스 워치를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트를 매일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동독 서독으로 나뉘자마자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60년대 70년대 냉전이 이어지면서 70년대에는 서구 지역의 경제력은 확 올라갔고요. 동독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글라스데 지역에서 저렴한 시계를 만들어서 서독 지역으로 막 판매를 하던 시대야. 저렴하게 누구나 찰 수 있는 시계를 만들던 시대예요. 그런데 반면에 문화적으로는 아주 풍성했던 시대죠. 나팔바지라든지 락 음악이라든지 디스코 뮤직이라든지 패스트백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멋진 것들이 막 많던 시대야. 그러니까 디자인은 점점 발전했어요. 저렴한 아주 멋진 디자인의 시계가 많았던 시대가 70년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70년대 무드를 가져온 게 바로 글라스데 오리지널의 70s예요. 그런데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70년대의 저렴함으로 가져오면 많이 팔 수 있지. 글라스데 오리지널 브랜드를 싸게 만들면 많이 팔릴 거 아니야. 근데 글라스데 오리지널은 저렴한 시계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었던 거야. 애초에 워치메이킹의 진심인 브랜드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컴플리케이션 구조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70년대에는 만들지 못했던 멋진 디자인의 펑키한 디자인의 컴플리케이션 워치, 화려한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난 나이도 있고 이제 돈은 좀 벌었어 라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시계를 만들어낸 거야. 복잡 구조 시계지만 거창하지 않은, 평소에 마치 패션 시계처럼 찰 수 있는 시계. 다이얼 봐봐. 요 지금 크로노그래프 있는 부분에 단차가 있어요. 사실 까만색이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있어. 날짜의 10단위와 1단위가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고 큰 창에서 돌아가는 이 파노라마 창, 이 큰 창이 독일 글라스데 지역 시계의 특징이에요. 크로노그래프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 버튼, B 버튼이 있는데 한 번 더 누르면 멈추고요. 그리고 되돌리려면 B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죠. 이게 이제 크로노그래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누르면 이제 멈추죠. 그리고 B 버튼을 누르면 되돌아가고, 근데 여기서 B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죠. 이게 바로 플라이백 기능입니다. 플라이백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연속해서 시간을 잴 때 멈춘 다음에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면 동작이 여러 개잖아. 근데 그냥 플라이백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사실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복잡 구조 시계가 여러 개 들어간 아주 잘 만든 시계예요. 그리고 두께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편인데 저도 이 시계를 한 일주일 정도 독일에서 차면서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안 두껍지? 라고 느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계를 100년 이상 만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계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 시계가 착 감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많이 보는 그 느낌이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달라? 우리 PD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다. 다른데 뭐가 다르지라는 느낌이야. 지금 요거 흔들어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반짝거림이 다르죠. 이 뒷면 구조를 구성하는 각 면마다 표면 처리를 다 다르게 했어요. 그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거 다 손으로 하는 거거든. 만듦새가 좀 달라요. 약간 귀금속 영역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비싼 거죠. 이 시계가 자사 무브먼트가 들어간 거의 90%의 부분을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만듦새가 좀 달라요. 나 시계 많이 차봤는데 뭐 다를 게 뭐가 있지?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약간 매너리즘 빠지신 분들은 하이엔드 워치로 갈 때 글라스데 오리지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누구나 이름 내면 아는 그 브랜드들도 물론 만듦새가 좋습니다만 그 브랜드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하거든. 근데 그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아우라를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이게 뭐가 다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러버가 달라. 저도 계속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뭐가 다르지? 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한번 만져봐. 러버 약간 고급 러버라는 느낌이야. 저렴한 시계 브랜드에서 쓰는 러버랑은 좀 다른 느낌이야. 그러니까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야. 70년대 문화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즐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만인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더 컬트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멋에 관심이 있고 패션, 트렌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무작정 좇는 사람이 되는 건 또 싫다. 라시는 분들은 이 시계는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라시대 오리지널에 좋은 시계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제 취향을 그냥 팍 저격한 시계는 바로 이 세븐티즈라는 시계였어요. 요건 언제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전 세계 100개 한정 컬러가 나온 거예요. 요 두 개는 한정 컬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리뷰를 보시고 이 시계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서두르셔야 손에 넣으실 수 있어요. 또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한정판이에요. 이거는 파노매틱 인버스라는 시계입니다. 파노매틱이라는 건 여기 아까 얘기했던 커다란 창에 날짜를 크게 보여주는 거. 명확합니다. 이유는 노안이 와도 날짜를 읽을 수 있게. 시침과 초침은 옆쪽으로 살짝 밀어서 일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파노매틱 창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스프링이 보이는 구조로 해서 뭔가 재미를 주는 거. 이게 바로 그 독일 시계의 미학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시계창이 크다라는 게 파노매틱이고요. 인버스는 안과 박을 뒤집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카니컬 구조가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오히려 그냥 이 로터만 보여. 이 옆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 드레스덴의 유명한 교회가 새겨져 있습니다. 드레스덴 에디션입니다. 드레스덴에서부터 글라슈테 시계의 역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한 식구라고 볼 수 있는 도시죠. 이 드레스덴 에디션은 전 세계 25개 한정. 총평 가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죠. 그런데 시계는 시계 하나만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모든 취미들은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자동차를 탈 거고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옷을 입을 거고요. 옷을 입는 사람은 시계를 차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멋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자동차건 패션이건 시계건 남들의 이야기, 남들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좀 휩쓸리게 마련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으니까 남들의 의견도 듣고 요즘 동향은 어떻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택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좀 개성 있는 것 같아. 나는 좀 취향이 확고한 것 같아 라는 분들께 아마도 글라시대 오리지널의 세븐티즈는 좋은 대안이 될 거고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남들과 좀 다르고 싶어하는 것 같기는 해 라는 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멋의 시작은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자존감, 뭐가 멋진지 알고 나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아는 사람들을 위한 시계지. 길에서 이 시계 보잖아? 이거 날려라. 존경해라.